샹샹샹샹. 뭐야, 관리비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작년보다 분명히 더 나왔는데 왜 더 나왔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상태입니다. 숫자는 분명히 이상한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영문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 현재 한국 경제는 겉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2026년 1월 무역수지 흑자가 무려 87억 4천만 달러, 역대 최대 1월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02.7% 폭등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2월 들어서도 20일 수출액이 435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반도체는 무려 134%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좋은 숫자 뒤에 무서운 현실이 숨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숨겨진 현실을 여러분께 하나도 빠짐없이 꺼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관세 문제부터 봐야 합니다.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내용인즉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SNS 글 하나로 한국 자동차 주식은 그날 아침 현대차가 3%, 기아가 4% 넘게 빠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협박 문자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25% 관세가 적용됐을 때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3.2% 감소했고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5% 줄었습니다. 기아도 28.3% 줄었습니다. 당시 2분기와 3분기 2개 분기만으로 현대차 기아가 관세 비용으로 날린 돈이 4조 6천억 원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이 8조 원을 넘고 영업이익률이 6.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조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고요? 우리 동네 대형마트 하나 세우는데 수백억 원이 들거든요. 그 마트를 수백 개 세울 수 있는 돈이 관세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1월 기준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26억 5,900만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43%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동차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을 향하고 있는 구조에서 관세가 다시 25%로 치솟으면 현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현대차 한 대 가격이 미국에서 더 비싸지면 소비자들은 일본 차나 미국산 차로 돌아섭니다. 시장 점유율을 잃기 시작하면 그 손실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세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핏 들으면 한국에 유리한 소식처럼 보이지요. 실제로 코스피는 이 판결 이후 5,900선 부근까지 올라가며 역대 최고치 근방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경계 신호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플랜 B를 즉각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 대응 명목으로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지금 한국에 걸린 상호관세가 15%였는데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자동차, 반도체 같은 품목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별도의 품목관세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자동차는 15%, 철강과 알루미늄은 50%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반도체입니다. 지금 한국 수출의 핵심 엔진이 반도체인데 트럼프가 반도체를 품목관세 대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33억 7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고율 관세가 얹히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반도체 호황의 이익이 상당 부분 관세로 환수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합니다만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언제든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지난 1년여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이 관세 문제와 맞물려서 환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25년 상반기 동안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8% 이상 절하됐고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적으로 현재 환율 수준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할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물론 수출 단가 환산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원유, 곡물, 에너지 등 핵심 원자재를 대부분 달러로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수입 원가가 그대로 오릅니다. 식용유 가격이 오르고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난방비가 오릅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관리비, 고지서가 바로 이 환율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원화 약세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인데 한국은 2.5%입니다. 금리 격차가 최대 1.5%포인트에 달하니 외국인 자금이 더 높은 이자를 찾아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해외 주식 투자로 다시 빠져나가는 서학개미 현상도 원화 약세를 부채질합니다.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연간 200억 달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도 원화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화 예금만 쥐고 있다면 환율이 오를수록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깎여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다른 면, 즉 기회의 면을 봐야 합니다.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 1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02.7% 급증했습니다. 처음으로 1월 수출이 600억 달러를 넘었고 이 중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의 배경은 무엇이냐고요? 바로 AI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S&P 500에서 기술 미디어 통신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2008년 19%에서 지금은 50%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HBM의 양은 일반 서버와 비교가 안 됩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AI 서버를 구축하면 할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준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레이몬드 제임스도 2026년 2월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 시장의 AI 반도체 강세를 명확히 짚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닌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AI라는 거대한 냉장고를 운영하려면 전력만큼이나 필수적인 부품이 바로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이 냉장고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한국에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가 AI라는 냉장고를 사겠다고 줄을 서는 상황에서 그 필수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은 구조적으로 매우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맥킨시의 2025년 AI 현황 보고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AI 에이전트가 기업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에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AI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범용 기술이 됐다는 겁니다. 이 범용 기술의 인프라를 공급하는 공급망에서 한국이 핵심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지금 당장의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을 볼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냉철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2026년 2월 보고서는 AI 시장의 거품 두려움에서 혼란 리스크로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지만 그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모닝스타도 소프트웨어 주식 투자자들이 AI로 인한 소프트웨어 매출 타격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불확실성 자체는 실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AI의 방향성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과열 구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잘못 진입하면 자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큰 그림을 봤습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외풍, 환율 약세라는 실내 온도 하락, 반도체 호황이라는 온기, 그리고 AI 과열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 이 네 가지 요소가 지금 한국 경제의 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판 위에서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불릴 것인지 지금부터 세 가지 생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달러 방어막 구축입니다. 원화 약세 기조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자산의 일부를 달러 또는 달러 연동 자산으로 분산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분산이란 전체 자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 금융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달러서 MMF나 달러 예금으로 유지하거나 미국 국채 ETF처럼 달러로 표시된 안전자산으로 해지해놓는 구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안 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이 내 가족을 지켜주는 것처럼요. 두 번째 원칙은 반도체 인프라 핵심 집중 전략입니다. AI 투자 붐이 지속되는 한 반도체, 특히 HBM과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 투자는 리스크가 큽니다. 특정 기업 한 곳에 몰아넣었다가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관련 ETF나 AI 인프라 테마 ETF처럼 분산된 방식으로 이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폭증하는 국면이 단기에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막 전 세계에서 본격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최소 수년간 이어질 구조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관세 리스크 민감 자산의 비중 점검입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 안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관련 주식이나 펀드가 들어있다면 지금 그 비중을 반드시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이 8조 원에 달할 수 있고 영업이익률이 6.3%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수치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물론 지금 주가에는 이미 상당 부분 이 리스크가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의 25% 재인상 발언에도 코스피가 오히려 반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장도 이제 이 발언을 협상 압박 카드로 읽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관세 체계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영역은 불확실하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달러로 방어막을 치고 AI 반도체 인프라의 흐름에 올라타되 분산하고 관세 직격 자산의 비중은 냉철하게 점검한다. 이것이 지금 이 격변의 시기에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자산 생존 설계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큰 배를 타고 파도 높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관세라는 파도, 환율이라는 조류, AI 기술 변혁이라는 바람 방향의 변화. 이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식하게 뱃머리 하나에만 매달리거나 반대로 겁에 질려 구명조끼만 껴입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침반을 제대로 쥐고 파도가 높을 때 몸을 낮추는 기술과 바람이 좋을 때 돛을 올리는 타이밍 감각입니다. 반도체 수출 102.7% 폭증은 바람이 좋다는 신호입니다. 관세 25% 재인상 위협은 파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환율 1440원대는 지금 조류가 달러 방향으로 강하게 흐른다는 표시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동시에 읽고 움직이는 사람과 하나만 보고 올인하는 사람의 노후 자금은 10년 뒤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투자는 본인 책임이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잡한 판세를 읽는 눈입니다. 뉴스 한 줄에 흔들리지 않고 트럼프의 SNS 글 하나에 패닉 매도하지 않고 반도체 수출 호조 뉴스 하나에 무조건 달려들지 않는 냉철한 시각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세 협상 구도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 처리가 계속 지연되거나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집니다. 변수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변수가 많을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산하고 해지하고 핵심 구조적 트렌드에 올라타되 과열 구간을 경계하는 것,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한 자산 방어의 기본 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AI 기술 혁명과 미국 트럼프발 무역 재편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구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라는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역할 때문에 기회가 크지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 때문에 리스크도 큽니다. 이 양면을 모두 직시하는 사람이 한쪽만 보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머신은 여러분께서 보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봐야 할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도 직시해야 할 숫자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수익률 자랑도, 근거 없는 낙관도, 자극적인 공포 마케팅도 이 채널에는 없습니다.
오직 검증된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내 노후 자금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전략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쌓아온 자산, 그 자산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잠식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여기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다음 파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머신이 계속 곁에 있겠다는 약속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운용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경제머신 로그아웃.